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 삽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화학설비 안전관리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화학 관련 문제는 약 80%가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화재 폭발 관련 문제가 10에서 11문제, 약 50%가 출제되고요. 1류에서 6류로 분류되는 위험물의 종류와 각 위험물의 안전관리 문제가 30%로 7, 8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80%가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고, 그 밖에 화학설비 안전운전 및 점검 관련 문제 10%, 그 외 안전 비상조치 계획 등에서 두세 문제 10%가 출제된다. 이렇게 위험물의 종류와 화재 폭발 누출, 안전장치, 소화설비, 소화약재 등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화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A, B, C, D 등급, 일반 화재 A 등급, 유류 화재 B 등급, 전기 화재 C, 금속 화재 D, A, B, U, C전 D급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일반 화재는 나무나 종이 등 일반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말합니다. 이런 A 등급의 일반 화재는 물로 소화 가능하다, 주수 소화가 가능하고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춰서 소화시키는 냉각 소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일반 가연물 화재는 A 등급 백색으로 표시하고 타고난 후에 재가 남는 특성이 있죠. 유류 화재는 황색으로 표시하고요. 물을 부어 끄기보다는 질식 소화로 끄는데, 질식 소화란 불연성 기체나 포말, 고체 소화 분말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이죠. 공기와 일정 비율 혼합되면 불씨에 의해서 재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 전기 화재는 C전 표시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요. 역시 질식 소화입니다. 금속 화재는 디금 무색으로 표시하고 질식 소화, 피복 소화한다.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것들이 금속 화재, D등급 화재의 소화 방법입니다. 이 금속 화재는 물을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을 이용한 주수 소화하지 않는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인 물질과 소화 방법 알아보면, 일반 화재는 목재, 종이, 섬유 등 일반 가연물이 원인 물질이 되고, 물이나 강화해, 산 알칼리를 통해 화점을 냉각시키는 냉각 소화 방법을 씁니다. 유류 화재는 유류나 가스 등 인화성 액체가 원인 물질이 되고요. 소화 방법에는 불연성 기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포말, 고체, 소화 분말로 연소물을 덮는 질식 소화가 주로 이용된다. 전기 화재는 변압기나 차단기, 배전반 등 전기 기기 및 기구 설비 등에서 누전이나 스파크 등에 의해서 전기 화재 발생할 수 있고요. 역시 질식 소화나 냉각 소화가 적당하고, 금속 화재 D등급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등 금속 및 금속의 분이나 박 등이 원인 물질이 됩니다. 건조사,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한 질식 및 피복 소화를 한다. 자, 금속 화재에서 물을 사용할 시에는 폭발한다고 했죠. 요거 주의한다. 자, 그 밖에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 점화원과 연료, 산소, 점화원, 연료, 산소가 연소의 3요소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 금속 화재가 시험에 단골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소화약재는 해서, 여기 나온 금속 화재는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뭐 할로겐 화합물이나 이산화탄소, 물을 사용해서 끈다 하면 X 하시고, 팽창질석 체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위험물과 그 소화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원인 물질과 소화 방법을 연결시키는 문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 소화시킬 수 있고, 염소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칼륨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만났을 때 더욱 격렬히 반응하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칼륨을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질식 소화한다. X입니다. 자,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역시 금속 화재 원인 물질로 산화제와 접촉을 피하고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물이나 과열 수증기와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분말의 경우에도 분진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누설되지 않도록 포장해야 된다. 모두 맞는 설명이지만, 화재 발생 시 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여기까지 맞지만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물질들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면 불이 꺼지지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중에 산소만을 빼앗아서 더 활발하게 타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면서 연소가 확대된다. 따라서 금속 화재 전용 D급 소화기 또는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해서 질식 소화, 피복 소화해야 된다. 자, 가연성 기체의 분출 화재 시 주 공급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제거 소화란 가연물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인데, 가연성 기체의 분출 화재 시 주 공급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 역시 제거 소화의 일종으로 본다. 연소의 3요소는 점연산, 점화원, 연료, 산소가 연료의 3요소인데요. 점화원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방법은 기화열을 이용해서 인화점 및 발화점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이고, 이런 점화원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냉각 소화, 그리고 연료와 관계되는 가연물을 다른 위치로 이동 또는 제거시키는 주 공급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제거 소화입니다. 연료와 관련이 된다. 그리고 산소 농도를 낮게 해서 희석해서 소화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질식 소화에 관계되는 겁니다. 점화원과 관계된다. 인화점 및 발화점을 낮춘다. 냉각 소화,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제거 소화, 산소 농도를 낮게 한다. 질식 소화다. 자, 이렇게 점연산, 점화원, 연료, 산소가 연소의 3요소인데 연쇄 반응까지 더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됩니다.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어떻게? 분말 소화기나 할론 소화약제 등으로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고 억제해서 소화시키는 방법, 부촉매 소화입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까지 연소의 4요소 기억하시고요. 자, 요 냉각 소화 방법에는 튀긴 기름이 인화되었을 때 싱싱한 야채를 넣어서 소화시키는 방법, 요게 냉각 소화에 해당합니다. 요거 알아두신다. 튀긴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싱싱한 야채를 넣어서 소화시키는 방법, 냉각 소화. 그리고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기계적으로 폐쇄해서 공기 공급을 차단한다. 요건 뭘까요? 바로 질식 소화죠. 공기 속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시키는 거니까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 존재하는 장소 기계적으로 폐쇄해서 공기 공급 차단한다. 질식 소화의 일종입니다.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촉매, 산소와의 혼합비, 반응계의 온도, 촉매, 산소, 온도는 있어도 가연물의 색상과는 연소 속도와 관련이 없겠죠. 연소 속도에 영향 주는 요인 촉매, 산소, 온도다. 자, 우리 시험에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하고 범위 자체를 묻는 문제 나옵니다. 휘발유, 가솔린 역시 연소 범위 암기하셔야 된다. 디에틸 에테르는 1.9에서 48 볼륨 퍼센트, 가솔린 휘발유는 1.4에서 7.6 볼륨 퍼센트다. 눈으로 익히십니다. 디에틸 에테르 1.9에서 48, 가솔린은 1.4에서 7.6이다. 자, 가연성 가스란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폭발 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가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 폭발 한계라는 것은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요. 어떤 가스의 농도가 일정 퍼센트 이하면은 폭발하지 않고 일정 퍼센트 이상이라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발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 요 범위의 끝단이 폭발 한계가 되겠습니다. 폭발 한계 하한은 그 농도값 이상이면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폭발 한계 상한은 그 농도 이하면은 불안정하다, 폭발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라고 하면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고 폭발 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그러니까 하한이 10%고 상한이 90%다 이랬을 때 그 차는 80%죠. 폭발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으니까 당연히 가연성 가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폭발 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이면 가연성 가스에 해당한다. 어떤 게 있냐면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텐, 프로판, 부탄, 일산화탄소 등이 가연성 가스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이며 독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수소, 프로판, 일산화탄소 모두 가연성 가스지만 이 중에 일산화탄소는 독성 가스입니다. 가연성 가스이며 독성 가스다. 일산화탄소 잘 세요. 자, 가연성 물질의 저장 시 산소 농도를 일정값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때 첨가하는 물질이 불연성 가스, 불활성 가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 있다. 이질알이 아니고 이질헬입니다. 이질헬,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은 불활성 가스다. 불활, 이질헬, 불연성 가스, 불활성 가스, 산소 농도를 일정값 이하로 낮춰줍니다. 불활, 이질알. 자,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 시에 유독한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은 바로 우레탄입니다.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희한하네, 시아나수소 가스, 이런 우라질 우레탄, 희한하네, 시아네, 불에 타는 우레탄이에요. 자, 분진 폭발 위험 장소 구분 지난번에 했었죠? 20종, 21종, 22종 장소 있는데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미립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열과 압력을 일으키며 연소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분진 폭발이라고 합니다. 전기 설비 문제로도 가끔 출제되기도 하니까 정확히 기억해 놓는다. 자, 쉬운 문제로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23종 없다는 거, 20종, 21종, 22종 장소 있고 공기 중에 분진 운 형태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빈번히 존재하는 장소다. 20종 장소죠. 지속적인 위험, 가연성 분진이 항상 지속적, 연속적, 자주 존재한다. 20종이고요. 20종 장소 밖으로서 분진 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 폭발 농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다.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다. 요 문구 기억하시고 21종 장소입니다. 간헐적 위험, 정상 작동 중에 존재. 21종, 22종은 이상 고장 상태에서의 위험이고 정상 작동 중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만 가연성 분진이 드물게 단기간 존재한다. 22종입니다. 항상 지속적, 연속적. 20종. 간헐적 위험 21종, 드물게, 단기간이란 단어 22종 장소예요. 자, 다음 중 폭발 방호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폭발 방호 대책, 억방봉, 억제, 방산, 봉쇄가 폭발 방호 대책입니다. 빵뽕, 억방뽕, 폭발, 억방뽕, 폭발 방호 대책은 suppression, 억제, venting, 방산, containment, 봉쇄다. 불활성화 같은 거 없어요. 불활성화 X, 폭발 방호 대책, 억방뽕. 자, 안전 설계의 기초에 있어서 기상 폭발 대책을 예방 대책, 긴급 대책, 방호 대책으로 나누는데요. 이때 방호 대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하면 방폭벽과 안전거리입니다. 경보가 긴급 대책, 발화의 저지, 가연 조건의 성립을 저지하는 것, 요건 예방 대책이고요. 방폭벽과 안전거리다. 방호 대책이다. 긴급 대책, 경보, 발화 가연 조건, 성립 저지, 예방, 방폭벽과 안전거리, 방호 대책이에요. 뭐가? 안전 설계 기초에 있어서 기상 폭발 대책, 이상 또는 과잉 압력에 의한 폭발 방호 대책. 안전장치로는 안전밸브, 릴리프 밸브, 파열판 있습니다. 세이프티 밸브, 릴리프 밸브, 버스팅 디스크, 안전밸브, 릴리프 밸브, 파열판이 이상압력, 과잉압력, 안정장치다. 하지만 플레임 어레스터는 아닙니다. 요게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데 플레임 어레스터, 불꽃 체포자, 요건 압력과 관련된 이상 과잉 압력에 대한 폭발 방호 대책 아니다. 플레임 어레스터는 40메시 이상의 가는 철망을 여러 장 겹쳐서 화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멍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화염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압력 차단과는 상관없다. 자, 파열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파열되면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후에 교체해줘야 됩니다. 교환할 필요 없다 하면 X다. 자,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다음 중 화염 방지기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설비의 상단에 설치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플레임 어레스터, 불꽃 체포자, 화염 방지기는 화염을 통과하지 못하게 설비의 상단에 설치한다. 하단, 중앙, 무게중심 아니고 설비의 상단이라는 거 화염 방지기 기억하십니다. 자,
자, 압력 방출 장치, Pressure Relief Device. 압력 방출 장치에는 압력 방출 밸브, 안전 밸브, 파열판, 통기 설비, 긴급 방출, 폭발 방상구 있습니다. 모두 이상 반응이나 폭발로 인해 발생되는 압력 방출 장치다. 파열판, 폭압 방상구, 가용 하급 안전 밸브, 통기 설비, 폭발 방상구, 긴급 방출. 하지만 여기도 역시 플레임 어레스터는 없죠. 화염 방지기는 속하지 않는다. 화염 방지기는 압력과 관련 없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자,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 밸브, 파열판을 꼭 설치해야 되는 설비는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에는 안전 밸브, 파열판 꼭 설치해야 됩니다.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지 원심 펌프 아닙니다. 정변이 압력 용기, 배관, 안전 밸브, 파열판 설치해야 된다. 대기압에서 사용하거나 증발에 의한 액체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액면 유해 공간에 폭발성 위험가스를 형성할 위험이 적은 구조의 저장 탱크는 바로 유동형 지붕 탱크입니다. 유동형 지붕 탱크는 지붕판이 탱크 측면을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인해서 증발에 의한 액체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액면 유해 공간에 폭발성 위험가스를 형성할 위험이 적다. 탱크 측판부 따라 상하로 지붕판이 움직인다. 유동한다. 유동형 지붕 탱크입니다. 자, 폭발 하한계를 L, 폭발 상한계를 U라고 했을 때 위험도 H는 UL/L입니다. 위험도는 UL/L이다. 요거 플러스 안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니까 UL/L로 외웁니다. UL/L. 위험도는 UL/L이다. 폭발 하한계 L, 폭발 상한계 U, 위험도 H는 UL/L. 자, 정전 에너지 E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CV 제곱. E는 정전 에너지, 정전 용량시, V는 전압이죠. 폭발의 위험성을 고려하기 위해 정전 에너지 값을 구하고자 한다. 다음 중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공식 묻는 문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요거 하나 외워두면 바로 맞추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정전 에너지 E는 2분의 CV 제곱, 2분의 CV 제곱입니다. 정전 에너지는 정전 용량에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우리 시험에서 보기의 물질을 폭발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주요 물질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프로판 요거 4개는 꼭 폭발 범위 순으로 배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순서는 범위가 넓은 것부터 H2CO, HCO4, C3H8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프로판 순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 폭발 범위가 71이나 됩니다. 4% 이하면은 안정적이고 75% 이상이면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4에서 75 농도 범위에서는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수소, 일산화탄소 역시 61.5나 됩니다. 폭발 하한값 12.5, 폭발 상한값 74%고요. 메탄, CH4는 10으로 뚝 떨어진다. 자, 이렇게 낮은 폭발 값을 가진 경우 폭발 상한값이 아주 낮다는 거 특징을 기억하시고 5에서 15% 사이 메탄의 폭발 범위고요. 프로판 C3H8 폭발 범위 7.4%고 2.1에서 9.5, 2.1에서 9.5 프로판이에요. 자, 이렇게 폭발 한계의 범위에 대한 문제 물질별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적인 물질들은 모두 폭발 하한값과 폭발 상한값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거라도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간다. 톨루엔 C7H8 톨루엔 경우에는 폭발 범위 5.9고요. 폭발 하한값 1.2, 폭발 상한값 7.1이다. 부탄은 폭발 범위 6.6, 폭발 하한값 1.8, 폭발 상한값 8.4. 메탄은 아까 봤죠? 폭발 범위 10이었죠. 폭발 하한값 5, 폭발 상한값 15고요. 아세틸렌 아주 높습니다.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수소, 일산화탄소도 높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게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C2H2 폭발 범위 78.5, 폭발 하한값 2.5, 폭발 상한값 81입니다. 아주 불안정한 물질이죠. 대부분의 농도가 폭발 범위에 들어있다. 아세틸렌, 공기 속에서 폭발 하한값이 가장 작은 것, 그리고 폭발 상한값도 81로 아주 높은 게 아세틸렌입니다. 폭발 하한값 2.5, 폭발 상한값 81. 그래서 폭발 범위가 78.5로 아주 높다. 그 다음에 수소, 일산화탄소도 폭발 범위가 아주 넓은 물질이죠. 수소 71, 일산화탄소 61.5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폭발 상한값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중 공기 속에서 폭발 상한값이 가장 큰 것은 사이클로헥산, 이황화탄소, 수소, 산화에틸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이클로헥산, 이황화탄소는 잘 모르더라도 수소, 산화에틸렌은 폭발 상한값이 아주 높다는 것. 수소는 75, 산화에틸렌은 80입니다. 이 중에서 폭발 상한값이 가장 큰 것 산화에틸렌이 되겠죠. C2H4O. 만약에 여기 아세틸렌이 있었다면 아세틸렌이 폭발 상한값이 81이니까 아세틸렌이 더 높겠지만 여기서는 산화에틸렌 C2H4O가 폭발 상한값 80%로 가장 크다. 자, 금속분이나 플라스틱, 황 같은 경우에는 분진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다음 중 분진 폭발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물질은 했을 때 마그네슘 찾습니다. 마그네슘은 분진 폭발 일으킬 위험 아주 높다. 따라서 이런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도 요 마그네슘을 첨가하면 안 되겠죠. 분진 폭발 일으킬 위험이 높은 물질이니까 분진 폭발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불활성 첨가물에도 적합하지 않다. 분진 폭발 방지 물질에는 탄산칼슘, 모래, 석분 등을 사용합니다. 자, 분진이 발화해서 폭발하기 위한 조건에는 미분 상태여야 되고 점화원이 존재해야 되고 지연성 가스 중에서의 교반과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돼야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여기다가 불연 성질이 있어야 된다 하면 X겠죠.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에는 아주 미세한 미분 상태여야 되고 불이 붙을 수 있는 점화원이 존재해야 되고 지연성 가스 중에서의 교반과 운동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된다. 미분, 점화원, 지연성 가스, 산소입니다. 분진이 발화폭발하기 위한 조건. 하지만 불연성, 난연성 이런 거는 거리가 멀겠죠. 불연성 물질이나 난연성 물질의 분진은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분진 폭발의 요인에서 물리적 인자와 화학적 인자로 분류할 때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연소열 그리고 산화속도 있습니다. 분진 폭발의 화학적 인자다. 연소열 찾습니다. 입도 분포, 열전도율, 입자의 형성 아니고 연소열이 분진 폭발의 화학적 인자다. 열화인자, 열화인자, 화학적 인자는 연소열 그리고 산화속도 있다. 분진 폭발의 발생 순서는 퇴적 분진, 비산, 분산, 발화원, 전면 폭발, 2차 폭발입니다. 퇴비분발, 전폭폭, 퇴비분발, 전폭폭이에요. 먼저 쌓여있는 분진이 비산해서 날려서 분산해야 되겠죠. 공기 중에 흩어져서 발화원을 만나서 점화원을 만나야 폭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폭발, 2차 폭발로 진행되는 게 분진 폭발 발생 순서다. 자, 퇴적 분진에서 열 에너지가 증가해서 비산하면서 기체가 발생하고 분산하면서 혼합 기체를 형성한다. 점화원을 만나고 1차 폭발, 2차 폭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진 폭발 발생 순서, 퇴비 분발, 전폭폭. 자,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은 발열량이 커야 되고 입자의 표면적도 클수록 좋고 입자의 형상은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한 것보다 복잡하게 생겨야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분진의 초기 온도가 당연히 높을수록 폭발이 발생하기 좋겠죠. 발열량 크고 초기 온도 높고 표면적 크고 형상이 복잡할수록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쉬워요. 입자 표면적 작다 하면 X입니다. 자, B점, 끓는 점이나 인화점이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주위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가열이 되면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해서 압력이 상승하고 용기의 벽면이 파열되면서 그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이다. 블래비.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B점이나 인화점이 낮아서 빨리 끓는다는 거죠. 가열돼서 내부의 비등 현상, 끓는 현상으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용기 벽면이 파열되고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B점이 낮아 비등 현상이 일어난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입니다. 끓는 액체가 팽창 증기로 인해서 폭발한다.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이다. 블래비. 자, 폭발은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상폭발에서의 기는 날씨 아니고 기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상폭발은 응결, 응고된 상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의 폭발을 말한다. 따라서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가스폭발, 분진폭발, 분무폭발, 분해폭발이 기상폭발에 해당하고요. 수증기 폭발은 요 아래 응상폭발에 해당한다는 거. 응상폭발에는 증기, 수증기, 전선, 고상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 이런 것들이 응상폭발입니다. 자, 기상폭발, 응상폭발로 구분하는 것은 폭발 원인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이때 가스 익스플로전, 기상폭발에는 가스 분진, 분무, 분해, 가스 분분분, 가스 분분분은 기상폭발이고요. 수증기, 전선, 고상 간의 전이 응상폭발입니다. 가스 분분분은 기상폭발, 수증기, 전선, 응상폭발이다. 자,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누설 발화형 폭발재의 예방 대책에는 발화원을 관리해야 되고 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해야 되고 누설 물질을 검지했을 때 경보를 잘 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위험물에 누설을 방지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누설 발화형 폭발재의 예방 대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발화원 관리, 밸브 오작동 방지, 누설 물질의 검지 경보 이런 것들은 예방 대책 맞지만 가연성 가스의 연소? 가스가 연소되는 건 예방대책이 아니죠. 이렇게 쉽게도 문제가 나온다. 누설 발화형 폭발재의 예방대책, 발화원 관리, 밸브 오작동 방지, 누설 물질 검지 경보, 위험물 누설 방지 모두 한번 읽어보면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자,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해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바로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길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통풍, 환기 해줘야 된다. 뭐 때문에?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가 있는 장소에서는 해당 증기, 가스,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뭐 해줘야 된다? 통풍, 환기, 분진 제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고 반응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이 새끼 또 폭주하려고 하네. 이런 현상을 반응 폭주라고 합니다. 규정 조건을 벗어나는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고 반응 용기 내 온도, 압력이 이상 상승되어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아이고 과격하다. 폭주하지 마. 반응 폭주입니다. 반응 폭주. 자,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는 과격화 반응 폭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